네, 삼각함수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볼 게 뭐냐면 각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각이라는 건 원래 뭐냐면 두 개의 반직선이 있어요. 두 개의 반직선이. 자, 그랬을 때 어딘가에 점이 P가 있고 어딘가에 점이 X가 있고 요 만나는 두 반직선이 만나는 점을 O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그 OX라는 요 반직선은 고정합시다. 고정된 반직선이라고 그럴게요. 자, 그렇게 되고 처음에 OP라는 요 반직선은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 요 반직선 OP가 점 O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회전한 양을 그러니까 움직이는 요 반직선 이 회전한 양 하는 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각 그 점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각 뭐 X, O, P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때 고정된 요 고정된 반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시초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반직선.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동경. 움직이는 반직선 요놈요. 자, 그렇게 되고, 자, 우리가 각에 대한 조금 다른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각이라는 게 0도부터 360도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자, 이걸 만약에 각이 움직이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 방향의 각을 우리는 양의 방향의 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이 있겠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요 각을 음의 방향의 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각에다가 여기는 음의 방향의 각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요. 이건 양의 방향을 각이다 보니까 플러스를 붙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일반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봅시다. 일반각이요. 일반각. 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각에 대한 내용이 360도 0도부터 해서 360도까지만 있는 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바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두 바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회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각을 다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 OX죠. 고정된 반직선 시초선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냥 이 시초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움직이는 각 자, XOP 그러니까 반직선 OP에 의해서 각이 정해지잖아요. 이 각이 크기가 정해지면요. 어떻게 되죠? 그 반직선 OP죠. 반직선 OP 이게 동경이 된다라고 했죠. 이 동경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위치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한 곳으로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각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가 X, O, 여기가 P. 이래서 요만큼의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해놨어요. 자, 고정된 각이, 그러니까 동경이 고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 각 XOP는 하나로 정해집니다. 거꾸로 이제 각이 정해지면 요 동경이 위치가 정해져 버리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한다? 한 바퀴를 돌고 알파를 더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바퀴를 더 돌고도 알파를 더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360도씩 n번 돌았다. 그리고 알파만큼 갔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렇게 표현해 주는 방법이 바로 여기다 추가로 적는 거죠. 그죠? 일반각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n은 이제 뭐가 되냐면 정수가 돼요. 정수인데 당연히 정수는 0도 있고 음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바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회전하는 회전수가 될 거예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 회전을 했으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으면 뭐 마이너스가 되겠죠. 좀 전에 양의 방향각, 음의 방향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지? 요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자, 각을 이렇게 하나 만듭시다. 이게 70도래요.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된다? 360도 곱하기 n 그러고 뭐 하면 돼요? 70도를 대주시면 일반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파라는 각을요 0도부터 해서 360도 사이의 각이라고 하면 자 80도란 녀석을 일반각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다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80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마이너스 1000도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1000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자, 이거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세 바퀴를 돌면 어떻게 됩니까? 세 바퀴를 돌면 108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바퀴, 즉 마이너스 1080도에다가 플러스 80도 한 거. 그죠? 이거하고 같잖아요. 1000도, 마이너스 1000도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나타낼 때 어떻게 한다고?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80도. 이 부분이 양수가 된 거는 요 조건 때문에 그런 거죠. 요 조건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각을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는요. 4분면의 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4분면의 각.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4분면이라는 건 우리가 좌표 평면을 나눌 때 우리가 해봤죠? 요렇게. 그죠? X축, Y축을 그어놓고 여기가 제1사분면, 여기가 제2사분면, 여기가 제3사분면, 여기가 제4사분면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1사분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알다시피 사분면이라는 글자는 생략합니다. 자, 당연히 0도보다는 크고요. 어떻게 돼요? 크고, 자, 알파라 그럴까요? 그 각을 알파. 이 각이 분명히 90도보다는 작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뭘 표현해 준다? 그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라서 요 앞쪽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을 이렇게 더해 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n이라는 녀석을 더해 줄 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2사분면의 각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쓸까요? 이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겠죠? 알파가. 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겠죠? 자, 그 다음에 제3, 4분면은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작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4, 4분면은 어떻게 되죠? 4분면은요. 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보다는 어때요? 작겠죠. 이렇게 표현되는 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4분면의 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금 공간이 부족할려나 모르겠네요. 자, 봅시다. 다음 페이지 한 장을 더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추가를 해서 다시 위쪽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제 동경이 두 개가 있어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첫 번째는요, 뭐냐면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는 뭐 나타내냐면,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자, 이게 한 곳에 딱 있단 말이죠, 그죠? 한 곳에.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그 각을 표현해 볼 건데, 자, 출발을 이제 조선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좀 큰 각은 일단 한 바퀴만 돌았다고 합시다. 이만큼이 알파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작은 각은 한 바퀴도 안 돌고 요만큼만 딱 가서 움직였다고 합시다. 똑같은 이제 동경을 나타낼 거잖아요. 이걸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잘 보시면 이제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각을 내가 표시를 해보면 요렇게만 남는다는 소리거든요. 알파에서 베타를 뺀다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한 바퀴만 되는 요만큼만,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딱, 그죠? 남겠죠. 그래서 이게 360도가 됩니다. 이거를 일반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니까 두 동경이 일치하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두 동경이요, 그 일직선 위에 있고요, 한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요. 자, 이걸 조금 위로 올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동경이 이렇게 x축 y축 그려놓고 동경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하나는 요만큼이 알파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작은 하나는 또 요만큼 이렇게 된다는 게 베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면 요만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180도 차이가 나요. 그걸 일반각으로 나타냅니다. 360도 곱하기 n, 여기다가 180도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두 동경이 x축 대칭입니다. x축 대칭. 자, 이것도 조금 올려서요. 자, 역시 그렇게 되게끔 그림을, 동경을 두 개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저 아까처럼 또 큰 각은 요까지 왔다고 하고요. 알파.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각은 요만큼 같다고 합시다. 자, 크기의 양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베타인데 요 크기나 x축 대칭이니까 요 크기나 각의 크기는 같단 말이죠. 요만큼 크기는 사실은 베타다. 자, 따라서 요 색은 두 동경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360도가 되죠. 그래서 일반각으로 나타내도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두 동경이요. 두 글자가 이상하네요. 자, 두 동경이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자, y축 대칭인데 이 녀석도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그죠? 자, 큰 각이 요만큼 오면 작은 각은 자, 요만큼 와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알파가 요만큼이고 베타가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 각의 크기나 요 각의 크기나 같겠죠? 이게 베타가 되겠죠. 요만큼이. 그럼 보다시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0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일반각으로 표현하고요. 플러스 180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두 동경이 y는 x라는 직선, 요 직선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면 y는 x라는 직선을 꺼놓고요. 자, 어떤 한각을 또 동격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건 y는 x라는 직선입니다. 요렇게 하나 껐다면 얘랑 대칭이 되야 되니까 대충 요렇게 된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큰 각이 요만큼 알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이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각하고 대칭이 돼야 되니까 요만큼이 각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요것도 베타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거기가. 자, 그럼 요거는 또 어떻게 돼? 두 개를 합치면 합치는 요만큼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가 됩니다. 즉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가 되죠. 이게 이제 동경들의 위치 관계에 따른 유형 한 5개 만들려면 더 만들 수 있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5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상가함수 개념 가기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